이제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차가지고 이제 뭐 제 주변 지인들이 너 결혼은 언제 하냐, 연애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좀 스님께서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애가 하고 싶다 이 얘기구나. 내가 연애가 안 하고 싶은데 너 연애하니? 하는 질문은 나한테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내가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너 결혼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증권에 아무 관심 없는데 너 증권 가지고 있니? 증권 사니? 안 사니? 이런 얘기해도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연애하니 해도 대답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말에 부담이 있다는 건 나한테 그런 욕구가 있구나 이렇게 내가 알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대답을 안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대답을 해도 돼요.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대답하면 마치는 사람일 때는 한두 번 대답하고 말고, 이게 약간 꼬리가 길어질 사람 같으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 뭐? 연애. 연애. 네가 하고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결혼? 결혼해보니 좋더나?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결혼 안 했다 하면 네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럼 또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보니 좋더나? 좋으면 나도 한번 고려해볼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게 어렵다고 그래. 제가 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것이 왜 할 말이 없는데? 할 말 없으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할 말이 없으면 말 안 하잖아. 어떻게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할 말이 없으면 말을 안 하면 돼요. 할 말 없어? 이러면 되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돈을 좀 많이 모으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 네. 돈을 많이 만지도록 해달라 이 말이에요. 조폐공사에 취직해가지고 맨날 돈을 운반하면 되고, 은행에 취직해가 맨날 돈을 쐬면 돼요.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거를 제가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돈이 있더라도 남한테 베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 생각 안 해도 돈이 모일 때도 있고,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이렇게 집착을 해도 돈이 안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스님은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이렇게 맨날 앉아가 궁리는 하지 않는다. 또 남이 돈 어떻게 모을 거냐 물으면 그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네 알아서 해라. 왜? 나는 결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 거기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탄에 가서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고, 집 가난한 사람 집 수리해주고 이런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더 크게 짓고 싶습니다.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집을 더 예쁘게 고치고 싶습니다.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게 내가 너 삶에 하라 말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집을 좋게 짓고 싶다든지 하는 거는 나는 관심이 없는 일이다. 나는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집이 있지만은 내부가 너무 열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그 이상은 나는 관심이 없다. 이 얘기예요. 왜? 내가 혼자 사는데 뭐 때문에 둘이 사는 거에 관심을 갖겠어요. 둘이 사는데 관심을 가지려면 내가 둘이 살지 나부터. 그래서 언젠가 한번 고향에 내 친구가 찾아왔어. 스님 계세요? 이래. 그래 오래간만이요. 이러니까 내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그래 뭐?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꾸 스님이 아빠 친구라고 그 스님이 그 주례를 좀 써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정신이 없구나 이랬어요. 왜? 이래. 너는 네 아들만 생각하고 친구는 생각 안 하나? 이러니까 아니 왜? 이래. 야 70이다가 내가 그땐 60이 넘었어. 결혼도 안 한 사람 보고 네 젊은 아들 결혼하는데 그거 내가 왜 가니? 결혼하는 게 좋으면 내가 결혼하지 나부터. 난 별로 결혼을 좋게 생각 안 하니까 안 하고 사는데 그 왜 또 나도 안 하면서 남 보고 결혼하는 데 가서 거기 관여를 하냐.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보고 얘기를 해라 이러니까 그게 말이 그리 되나? 이래. 어떤 할머니가 고민을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갔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아들이 몇 살이요? 그래. 아들이 뭐 40살이래. 스님은 60 몇이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 아들이 소중하지만 60 몇 살 된 사람을 장가 갈 걸 먼저 걱정해야 되겠어? 40살 되는 사람을 먼저 걱정해야 되겠어? 할머니 심보가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아이고 우리 스님 먼저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도 안 하면 우리 아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남의 인생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그 질문에 대응해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한다. 그냥 그런 걸 묻지 말았든지 뭐든지 물으라고 해놓고 왜 묻지 말아요?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든지 대화는 하지만은 대화의 결론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 질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지하게 자기 결혼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조그만 애가 있으면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물어요? 너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그 다음 뭐예요? 몇 학년이니? 그 다음 할 말이 없으면 뭐예요? 아빠 뭐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애들하고 대화하면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네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몇 학년이니? 근데 그 사람들이 그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묻습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애를 만나고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른들도 만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결혼했니? 취직은 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예. 아이고, 예. 이러거나, 안 그러면 딴 얘기를 해버리거나, 그걸 내가 불편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들의 말에 내가 일일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이 얘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제 고민은 좀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고 나름대로 목표하는 바를 이뤘는데 이루고 나니까 오히려 좀 우울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날까에 머리를 굴린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자기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냥 살면 돼. 애가 원래 되게 치열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되게 공허하고 딱히 할 게 없으면 놀면 되지.
근데 또 완전 놀기에 평생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 있는 거 아니어가지고 아니, 놀다가 돈 떨어지면 또 일하면 되지. 계속 놀다가요? 아니, 계속 놀라는 게 아니에요. 딱히 할 일이 없으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 다 스님 돼버리면 그러면 인류는 멸종할 거 아닙니까? 이런데 다 스님이 될 일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히 할 일이 없다. 그럼 좀 쉬어라. 이러면 쉬면 뭐 평생 쉬어도 됩니까? 누가 언제 평생 쉬어라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쉬어라는 거지.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때요? 또 할 일이 생겨. 양식이 떨어져서 돈을 벌러 가든지 안 그러면 일거리가 굴러오든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저절로. 무슨 일이 생겨도 옆에 뭐 결혼했으면 마누라가 잔소리를 해가 가든지 안 그러면 뭐 결혼 안 했으면 뭐 좋아하는 여자가 잔소리를 해서 가든지 부모가 잔소리를 해서 가든지 이렇게 저절로 가게 돼요. 근데 현재 오늘 딱 할 일 없다고 오늘 쉬면 돼. 내일도 별 할 일 없다. 내일도 쉬면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할 일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착이에요. 집착. 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념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할 일이 없어도 불안해지는 문제다. 그건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할 일 없으면 좋아해요. 근데 집착이 있으면 어떠냐? 일할 때는 힘들다가 우성치고 없으면 또 허전하다가 우성치고 이러거든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거는 일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보려면 할 일 있으면 하고 밥 먹을 여기도 없을 정도다. 한번 바쁘게 한번 살아보고 할 일 없으면 한가하게 한번 지내보고 빈둥빈둥 해보고 그 오래 안 갑니다. 얼마 있으면 또 할 일이 생겨요. 생각이 바뀌든지 나는 하기 싫은데 일이 저절로 떨어지든지 늘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취했다. 그래서 뭐 별 할 일이 없네. 가만히 있어도 되네 하면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게 잘못된 생각. 그럼 또 있어 보면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겨가 또 할 일이 또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2달째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강박증 같은 게 좀 네. 있는 거를 떨치고 싶어서 오히려 정반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한 2달 동안 그냥 빈둥빈둥 놀았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목표를 뭔가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강박과 네, 비슷하다는. 그렇습니다. 강박관념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면 그 강박관념 때문에 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있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도 편안하다. 그러면 이제 일하러 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면 가만히 있지 왜 일하러 갑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다 하면 이제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근데 혼자서 잘 안 되면 약간 강박관념 같은 거는 약간의 의사의 도움을 상담하고 약간의 도움을 얻어도 좀 시기를 좀 단축한다.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강박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강박관념을 좀 줄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의사하고 한번 자기의 강박관념을 지금 나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가 보고 그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강박증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거는 병이라고 안 그런 거예요.
그게 약간 정도가 심하면 이제 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막 그 정도는 아이 성격에 애착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아이 성격 정도다 할 때는 괜찮습니다. 뭐 조금 심하면 약이나 이거 들어보세요. 이러고 약을 줍니다. 그 안정제 약간 들어있거든요. 그 심리적인 치료기 때문에 이러고 이제 조금 심하다 싶으면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면서 긴장을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처방을 하게 된다. 근데 뭐 가서 보니까 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며칠 쉬다가 괜찮을 겁니다. 뭐 절이나 좀 해보세요. 이러면 이거는 병의 축에는 안 들어간다.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약간 좀 뭐 심한 편이다. 이 정도면 조금 쉬거나 조금 딴 일 좀 하거나 하면 좀 완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는 꼭 병이라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전문가가 보기에 이 정도면 별 문제 없다. 이 정도는 약간 성격이 좀 집착하는 성격이다. 이 정도면 약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면 조금 치료를 좀 장기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우리가 왜 운동선수도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어때요? 먼저 뛰어보게 하고, 먼저 뭐 골프 쳐도 휘둘러 보게 하고는, 그거는 뭐 자세를 좀 바꾸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조정을 해주잖아. 그죠? 뭐 그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 되지. 거기 병원에 가면 뭐 큰 문제라도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보통 사람은 어떠냐? 누구든지 다 일을 하면 막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끝까지 그냥 막 끝장 볼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제 근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어때요? 막 권태를 느끼고 그만둬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싫지만 막 그래도 싫은 티 안 내고 꾸준히 하는 사람. 이 성향이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를 너무 빨리빨리 실증을 느끼는 사람, 이것도 평균에서 벗어나면 뭐가 된다? 병이라 그래. 그런 병을 치료하려면 싫어도 빨리 옮기지 말고 3개월 또는 3년 해보는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안 되는데도 계속 붙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멈춰보는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권투 선수가 막 끈기가 있어서 막 죽기 살기로 한다. 이런 거는 세상에서 보면 집착이지만 그 집착이 그 분야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여성을 좋아해서 여성이 싫다는데도 막 죽기 살기로 따라다닌다. 이런 거는 멈춰야 돼요. 옛날에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성추행, 스토커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범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멈춰야 돼요. 근데 연구소에서 어떤 문제를 막 계속 실패하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다. 성격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 참 독하다. 이것은 어떤 때는 또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이 있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집착이 어떤 연구 분야나 운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할수록 효과가 나는 분야에서는 집착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그게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 대상이 될 때는 어때요? 그 집착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 그 어떤 성향이 어떤 대상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이게 자기의 삶에서 도움이 되는 쪽이면 그런 특성이 장점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단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약간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서 조금 조정을 하면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프리랜서 같은 거 이런 사람은 한 직장에 계속 다니는 성향이 좋아요? 그냥 이 직장, 지 직장 그냥 지 맘대로 다니는 게 좋아요? 이 직장, 저 직장 지 맘대로 다니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금방 실적을 낸다. 어디 가서 한 군데 진득이 못 붙어 있다. 그러면 직업을 프리랜서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럼 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뭐든지 하면 막 사람도 안 바꾸고 일도 안 바꾸고 막 하나를 꾸준히 한다. 이런 사람은 이제 정규직 그 월급이 많든 적든 정규직으로 가는 게 낫고 결혼하는 게 나아요. 근데 막 사람도 금방 실적 내 가지고 며칠 사귀다 또 바꾸고 며칠 사귀다 또 바꾸고 이런 성향이 있다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결혼에는 안 맞다는. 범수인 같이 이렇게 막 365일 집에 안 들어오고 매일매일 보따리가 메고 돌아다닌다. 이런 사람은 결혼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범수임 훌륭하면 모든 게 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하는 상대편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스님이 막 열심히 하니까 몸을 안 돌보고 훌륭하게 막 정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족이 볼 때는 어때요? 걱정거리야, 걱정거리.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쁜 거는 본래 없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지금 할 일 없으면 좀 쉬어봐라. 쉬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일을 한번 해봐라. 일하니까 또 힘든다. 그럼 한번 쉬어봐라. 쉬니까 불안하다. 아, 이거는 일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제 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지 하면 혼자서 풀 수 있으면 혼자서 풀고, 이건 전문가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나가 또는 상담 심리학과 의사 만나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상태를 얘기하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성향을 조절할 줄 알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의 파도는 고요한 걸 즐기는 사람한테는 파도가 위험하지만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파도의 동력을 이용해서 윈드서핑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바람을 이용해서 어때요? 돛대를 달아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자는 할 일 없으면 좀 쉬어도 된다. 또 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또 해보고. 근데 내가 좀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면 된다. 걱정할 거는 아니다. 하나 더 궁금한 네네. 게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기에는 겁이 너무 많은데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라고?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겁이 많은 사람 사업하면 안 되지. 근데 하고 있어가지고 겁이 많으면 사업을 하면 재능이 있어서 돈은 벌지 몰라도 늘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네. 건강에 안 좋지. 그리고 괴롭지. 늘 불안하지.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든다면 어디 옛날로 치면 노름한다 그러나 이런 거 섰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 얼굴 표정이 바로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바로 얼굴에 표가 난다. 그럼 상대편한테 읽히고 본인도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배포가 있고 좀 읽을 땐 읽고 딸 땐 따고 장사하다가도 손해 볼 때도 있고 손해 보면 막 와서 잠 못 자고 이러면 건강을 해치지.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건수대로 이익을 봐야 된다.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떤 건 읽고 어떤 건 따고 어떤 건 읽고 어떤 건 따고 1년 결산해 보니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장사를 하면 어떤 때는 손해보고 어떤 때는 이익 보고 어떤 때는 대박이 나고 어떤 때는 바가지를 차고 이런데 1년 계산해 보면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그걸 매번 이익을 보겠다. 그러면 늘 티끌만한 이익만 추구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장사야 어떻게 되겠지만은 장사는 자신이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것을 하는 게 좋다. 모험적인 것보다는 안전한 걸 하는 게 좋다. 직장이 제일 낫고 두 번째는 장사를 하더라도 뭐 어떤 상표 있는 걸 갖다가 그냥 판매한다. 뭐 잘 때도 큰 차이 없고 못 때도 큰 차이 없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자기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막 중학교 입학하는 나이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게 된 고민은 요즘 진학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자기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말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방법이 있고 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찾으려면 이제 두 가지인데 말을 많이 하는 게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 하는 거를 자기가 아버지를 설득해낼 능력이 있든지 그러니까 이해시킬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힘으로 강압적으로 할 힘이 있든지 그 두 가지가 아니면 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남을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만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눈이 밖으로 향한 것을 눈을 안으로 돌려라. 밖으로 100만의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더 큰 영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더 물어보세요. 요즘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시절이니까 네.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중학교 가는 데면 자기는 진로가 없어. 중학교 가는 것밖에 없어. 어떤 진로? 이제 곧 중학교 가고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 가면 무슨 과를 갈 건지. 네. 그건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가서 생각해도 되는데. 네.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생각해도 12번도 더 바뀌어. 나도 중학교 때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 스님이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어. 탈 것만큼도 안 해봤어. 오히려 거부 반응이 있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래 돼버렸어. 그래서 그건 생각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지금. 네. 또? 없습니다.